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참 힘을 못 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 증시 또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증시의 이 상관관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도지코인이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하루 상승이 최대 30%까지 상승하며 장중 200원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다른 코인들도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도지코인의 급등 관련하여 이제 좀 두 가지 원인, 두 가지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주당 54.2달러로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의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문제점 해결할 유일한 솔루션이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제 과거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의 이런 설전이 오가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약간 빌런 같은 좀 악당 같은 악당 그리고 악동 같은 이런 느낌을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잭 도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참 새롭다 신선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면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잭 도시가 현재 기업이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잭 도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나는 누구도 트위터를 소유하거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위터가 기업이 아닌 프로토콜 수준의 공공의 무언가이길 바란다. 최대한 신뢰할 수 있고 광범위한 포용력을 가진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일론의 목표가 이제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누구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간의 이런 시너지 효과로 이런 프로토콜의 느낌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가능한 그리고 내가 그를 트위터의 인수자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구해준 것에 감사를 느낀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강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 존재하는 트위터가 이제 내 유일한 문제점이자 가장 큰 후회로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잭 도시가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딱 뭐 비슷하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이제 소유도 아니고 탈중앙화돼서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이런 시너지 효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들을 약간 비트코인에 이제 착안하면서 이 잭 도시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부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인물이죠.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꿈을 이뤄줄 사람이 일론 머스크이다라는 이야기. 일단은 이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 확정했다라는 소식으로 도지코인의 상승이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한 2월 14일 정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결제를 지원할 것을 암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4월 13일 얼마 안 됐죠. 한 13일 전쯤에 도지코인이 오프라인 거래에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도지코인이 인터넷 없이 라디오 전송 성공이라는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이 라디오 전파를 이용해 도지코인을 전송을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제 화성까지 인터넷 이어진 케이블이 없다. 이 라디오로 화성까지 도지코인 전송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을 보고 상당히 놀랐었는데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라디오 주파 전파를 통해서 코인 전송을 성공했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소식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모기업이죠.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회장인 이 베리 실버트가 하나의 트위터를 또 남겼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 믿기 힘들지만 도지코인을 사는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베리 실버트는 밈코인인 도지코인의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지코인, 밈코인, 뭐 시바 이누 코인, 뭐 플로키 이누 뭐 이런 코인들을 왜 사냐라는 이런 생각, 나는 살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 견해들을 많이 이렇게 내비추었었는데,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회장이 그래도 도지코인이 뭔가가 좀 있구나, 그리고 트위터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넘어가면서 실제로 도지코인의 유용성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스타링크나 뭐 스페이스X를 통해 이렇게 전송이 정말 가능하다면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진 도지코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정말 기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내재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쓰는 이 강아지 캐릭터가, 저는 이제 도지코인이 이렇게 상승하기 전부터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입되신 투자자분들께서 여기 시바견을 지금 사용하는 거 보니까 여기 유튜브는 여기 도지코인 유튜버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크립토닷컴 코인이 소량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네 가지 코인을 지금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베리 실버트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내가 왜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도지코인이 내재 가치가 이제 충만한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는 도지코인 관련 소식들을 보았을 때 제 포트폴리오에도 도지코인을 조금은 이제 포함을 시킬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투자 스타일, 이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게 되면은 적어도 1년에서 3년 이상 이제 투자를 할 생각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이 최근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래도 조금은 내 생각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이 소식하고 이제 그 롱 포지션, 이 현물 시장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 선물 시장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3대 거래소의 선물 포지션 포지션의 이제 비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글로벌 1위의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이 50.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49.33%, 롱이 조금 더 높은 상태이고, 비트겟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FTX 거래소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의 차이가 거의 5%, 뭐 4%, 5%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거래소들은 뭐 거의 한 1% 차이 난다 하면 FTX 거래소가 상당히 나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FOMC나 이제 그 연준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빅스텝에 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상승할 때가 됐다. 이제 하락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이 뭐 금보다 뛰어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는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전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유튜브 팔로워 약 72.8만 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엔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이 금이나 부동산보다 나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과 금도 분명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는 요즘, 이게 중요하죠. 일반 시민들도 투자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도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 요즘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알파를 가진 해지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산은 지구에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비트코인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 이제 정말 투자에 대해서 모르던 분들도 물가가 정말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산 시장의 급등을 많은 분들이 바라보면서 이 예금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투자도 해야 되는데 투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투자를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이제 투자에 대한 성숙도가 많이 올라간 지금 2년, 3년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 비트코인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4년마다 한 번씩 오면서 높아지는 이제 디플레이션의 속성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해지 수단이다. 금을 뛰어넘을 것이다. 뭐 물론 지금은 금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좀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간의 인식 또한 금이 더욱더 안전자산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 금과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자산으로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실질적인 수익률로 비교를 했을 때는 금이 정말 안전자산이 맞는지 금이 오히려 위험자산인 것이 아닌지 금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내 자산의 구매력을 깎아먹는 일이 아닌 것인지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뭐 8%, 12% 이렇게 되지가 않죠. 2%, 3%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변동성이 적다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가려면 금의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어야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꼭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서베이가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기관의 80%, 글로벌 기관의 80%가 암호화폐가 10년 이내에 기존 투자 수단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기존 투자 수단을 추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 80%가 암호화폐 10년 이내 기존 투자 수단을 추월할 것이다. 비트스탬프 서베이가 답을 했다. 개인 투자자의 54%는 암호화폐가 10년 이내에 기존 통화를 추월할 것이라 답을 했으며 또한 주식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중은 기관 77%, 개인은 69%로 나타났다. 암호화폐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중은 기관이 70%, 개인은 67%를 나타냈다. 신흥국 개인 기관의 약 80%는 암호화폐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에 선진국 중에서는 이 비중이 62%에 그쳤다. 네, 그렇죠. 이제 선진국들, 금융 선진국들에서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데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못할 수 있죠. 왜냐? 지금의 생활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기사에서 이제 가져오진 못했는데 아프간 머니들이 굉장히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이제 공화국에서 거기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엘살바도르 같은 이제 국가들, 남미라든가 중앙아시아 같은 국가들 중앙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며 자체 화폐의 가치가 자기들 나라의 법정화폐 가치가 평가절하된 국가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비트스탬프 US CEO 바비 자고타의 경우는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더 많이 할수록 암호화폐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 한편 규제는 암호화폐 투자 장벽으로 남아있다. 개인 투자자의 약 절반, 기관 투자자의 3분의 1 이상이 암호화폐가 규제를 받지 않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신흥국과 이제 그 금융 선진국들 비교를 했을 때 신흥국이 조금 더 높을 뿐이지 과거와 비교했을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당연히 있을 거고 이로 인한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몇십 년 만에 최고 계속해서 새로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더 초과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수많은 공적 자금들과 국가들까지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자산의 성장 잠재력 지금이 초기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때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원조 그리고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을 통한 이 경제 회피의 수단 이런 역할들을 보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잘못 규제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바바리맨 잡자고 이 바바리 코트를 못 입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하고 조금 더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함에 따라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장관급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 이제 26일 오늘이네요. 오늘 열린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차기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하는 정책 포럼에서 이 새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격화되며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전담 부처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전담 부처 설립이 어렵다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산업진흥에 중요하다라는 학계 조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조금은 참 안타깝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상자산 전담 차관급 부처로 윤 당선자가 공약한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시계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보여주던 기조를 보고 있노라면 그래도 다소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와 야당 간의 좀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투표의 투심이라 그러나요? 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공약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나온 대로 지속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뉘앙스라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 지금 녹화 시간 기준이 오후 16시 3분, 그러니까 오후 4시 3분을 가리키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가격으로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5,070만 원대, 이더리움이 지금 3,751원대, 테더는 환율이죠. 1,252원. 굉장히 1252원이면 이것도 지금 10년 동안 봤을 때 환율이 거의 최고치다. 10년 내 최고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뉘앙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환율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NB 코인 같은 경우는 50만 원대, 50만 5천 원대, USD는 이것도 똑같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솔라나가 12만 6천 원, 루나가 12만 원대를 보여주며 우리 게륵 이제 XRP 같은 경우는 85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다가 1112원 그리고 도지코인이 197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에 따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기준으로 지금 이제 5천만 원이면 달러로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로 바꿔서 보았을 때 달러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만 달러대였나요? 아마 4만 달러대가 이제 간 넘었던 것 같은데
때문에 예, 4만 일단 3천 달러대까지 다시 좀 오르면은 그래도 좀 시장이 4만 7천, 5만 달러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상승세 쭉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